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 세계 최초로 작가 억만장자가 된 여자,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프랜차이징이자 소설과 영화사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해리포터를 만든 사람, J.K. 롤링을 설명하는 수식어입니다. 이런 엄청난 성공을 이룬 조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난 꽃 조앤 롤링의 성공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자란 그 동네에는 부자라곤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가 똑같은 벽지를 쓰고 옷을 입는 너무나도 지루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많은 가정 중 19살의 어린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조앤. 그렇게 책으로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여동생과 함께 4식구가 살아갔죠. 그녀는 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6살에는 처음으로 레빗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2살 어린 여동생에게 들려주기도 했죠. 그때부터 저에겐 스토리를 쓰는 재주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소심하고 자신이 없는 아이였지만 이야기 쓰는 걸 좋아하고 재능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의 상상력은 많은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죠. 심지어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수많은 장소와 캐릭터들이 그녀가 자라온 곳 혹은 만난 사람들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앤이 행복하기만 했던 시절,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며 행복했던 일상에 점점 절망과 우울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따돌리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학교는 더 이상 행복한 공간이 아닌 피하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녀는 말해요. 해리포터 속 헤르미온느라는 캐릭터는 사실 11살 당시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똑똑했지만 모든 아이들이 절 싫어했죠. 물론 그 모습이 지금도 자랑스럽진 않아요. 그런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조앤은 자신을 믿어주는 한 선생님을 잘 따랐고 그 선생님은 그녀에게 정확한 글을 쓰는 법과 문장을 구성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낸 그녀가 15살이 되던 때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시작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걸리며 온몸의 면역 체계가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 여파로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무르며 아버지와의 불화가 시작됐죠. 그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온 세상이 하루아침에 제게 등을 돌리더군요. 친구처럼 지내며 둘도 없던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셨죠. 그렇게 아버지와는 말도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고통받던 저를 반겨주던 집이라는 공간이 저에게 가장 어려운 공간이 됐습니다. 학교에선 왕따를 당해 많이 힘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게 더 싫었다는 조앤. 그렇게 착하기만 했던 조앤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웃음이 있어야 할 입가엔 담배가 대신했고 그녀의 예쁜 눈은 온통 검은 메이크업에 묻혀 사라졌죠. 그렇게 조앤은 록밴드에 들어가 일탈을 즐깁니다. 그 당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순간은 친한 친구의 포드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할 때였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로의 자유가 펼쳐지는 기분이었죠. 이렇게 말하는 조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자유를 느끼게 해준 그 자동차를 계단 밑에 살던 해리포터를 구출하는 위즐리 가족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쓰기도 했어요. 이처럼 미래에 그녀가 쓰게 될 해리포터라는 소설은 수많은 그녀의 아픈 기억들을 담았죠. 그렇게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학창시절의 끝자락, 그녀는 여러 대학에 지원했지만 떨어졌고 결국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한 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다를 것 없이 끝난 대학생활, 조앤이 친구들과 함께 꿨던 꿈은 통역을 하는 비서가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자꾸 떨어지는 면접을 봐가면서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고 다시 펜을 잡습니다. 그녀는 말해요. 제가 한평생 하고 싶었던 일은 소설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도 심했죠.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두 분 모두 대학을 나오시지도 않았기에 소설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앤, 창의적인 글을 쓰면서 사람들을 웃게 하는 건 좋지만 그런 일을 한다면 평생 대출금에 허덕이고 연금도 못 받는 추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부모님의 반응 때문에 그녀는 부모님께 글을 쓰는 걸 비밀로 하고 직장 점심시간을 쪼개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90년의 어느 날 그녀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교제를 하던 남자친구가 맨체스터로 이사를 가서 그녀는 자주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날은 열차가 무려 4시간이나 연착이 됐었죠. 그렇게 멍하니 플랫폼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찾아옵니다. 자신이 마법사인 줄도 몰랐던 아이가 마법 학교에 가려고 기차를 기다린다. 이렇게 불현듯 그녀의 머릿속에 찾아온 스토리. 펜으로 적고 싶었지만 펜이 없었던 그녀는 가만히 앉아 4시간이나 연착된 기차를 기다리며 상상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마법 학교에 가는 그 아이의 이름을 해리로 지었더니 헤르미온느, 론,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호그와트라는 학교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모든 스토리가 쉼없이 제 머릿속을 채워갔죠. 그렇게 그녀는 집에 도착해서 그 이야기를 펜과 종이에 옮겼고 그렇게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이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당시 그 느낌을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때의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하게 될 거라는 그런 운명적인 느낌이 제 온몸에 차올랐죠. 그렇게 그녀가 6개월간 몰래 소설을 써가던 어느 날 조앤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끔찍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안 그래도 멀었던 아버지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어머니에게 숨겨왔던 비밀에 죄책감이 들었죠. 그녀는 그 아픈 기억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후회는 어머니에게 소설을 쓴다고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머니가 해리포터의 존재도 모르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부분을 해리포터의 가장 첫 편에 생생히 적어내려 갔습니다. 볼드모트라는 악당에게 부모님을 잃은 해리의 모습, 그리고 문득 거울에 비친 부모님을 보는 아른한 해리의 눈빛들이 사실 그녀의 고통이었죠. 이처럼 어머니의 죽음은 그녀의 글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그 사람의 빈자리, 그 공허함과 후폭풍들을 글로 표현했죠. 그녀는 말합니다. 마법사 아이 해리포터에 대한 제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직장 점심시간이 아닌 업무 시간에도 글을 썼고 직장에서는 그런 절 좋아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 번 해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아질 줄을 모르던 그녀의 일상, 심지어 남자친구와의 이별까지 겪은 그녀는 줄곧 살아온 영국을 떠나 포르투갈로 이주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이죠. 조앤은 그곳에서 오전엔 글을 쓰고 저녁에는 어학원 영어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글을 쓰며 가난의 굴레 속에서 지낸 그녀는 자기 자신을 항상 의심했고 증오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TV 저널리스트였던 조지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첫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지만 스트레스 탓이었는지 조앤은 유산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위해 찾아온 포르투갈에서도 정말 지옥 같은 삶이 이어집니다. 남편의 폭력과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자신의 재정적 위치까지도 최악이었던 그녀는 차마 집을 나올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엔 딸을 출산하게 됐지만 아이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던 어느 날 그녀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몰래 집에 들어가 제 딸을 데리고 나와서 여동생 집 근처로 거처를 옮겼어요. 그렇게 그녀는 남편을 피해 도망다니며 살았고 엄청난 심리적 고통과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녀는 말해요. 인생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도 수없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제 딸이 있었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의 힘으로 이길 수 없던 상황 속 정신과 치료와 상담사의 9개월간의 도움으로 위기를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5년 끝내 이혼을 하게 되죠. 그녀는 당시 기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졸업 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큰 실패를 한 사람이 저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창시절과 집안 문제, 심지어 결혼 생활도 실패를 했고 혼자서 부양해야 할 아이가 있는데 직업도 없는 실직자인 제가 너무도 싫었습니다.
그녀는 이때 이 감정을 해리포터 3편 디멘터라는 캐릭터에 담았다고 합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영혼을 빨아먹는 괴물이 그 당시 그녀가 느꼈던 절망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상황들은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생각해보니 남들이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 사는 삶을 잊고 정말 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해방감이 들었죠. 제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물을 곳이 없었고 무서울 게 없었어요. 사랑하는 제 딸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게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느낀 가장 아래의 바닥이 결국 가장 튼튼한 기반이 됐던 거죠. 그녀는 싱글맘의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 되어서 정부 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최악의 동네에 겨우 구한 집에는 쥐가 들끓었고 노숙자 바로 직전에 가난한 생활을 이어갔죠. 그렇게 써내려간 해리포터라는 스토리. 저는 매일 카페에 가서 글을 썼고 제 딸은 그 옆에서 쪽잠을 자곤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지나 1권의 세 번째 챕터를 만든 조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6년 동안 쓴 글을 출간할 출판사를 찾으려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노력의 보상은커녕 또 다른 실패를 마주하게 됐죠. 그녀가 쓴 해리포터라는 소설은 그 당시 영국의 상황과 전혀 상반되는 책이었거든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제목부터 당시의 정치적 올바름과 정반대인 기숙학교 호그와트, 일반 청소년 도서보다 2배는 더 많은 페이지까지. 그렇게 그녀는 12곳의 출판사에서 모두 거절을 당합니다. 하지만 블룸베리라는 아주 작은 출판사에서 그녀의 스토리를 이해해준 8살짜리 은인을 만나게 되죠. 그 당시 출판사의 총책임자는 8살이었던 자신의 딸에게 해리포터 원고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2가지 챕터를 읽은 그의 딸은 이렇게 말했죠. 이 다음 챕터는 어떻게 되죠? 너무 궁금해요. 그렇게 총책임자는 그녀의 스토리를 구매했고 1,500파운드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6년 동안 생사를 오간, 아니 그녀의 평생의 도전 끝 얻게 된 하나로 400만 원이라는 돈. 그리고 출판사 측은 조앤에게 이렇게 조언했죠. 이 책을 출간해보긴 하겠지만 큰 성공을 하긴 힘들 거예요. 아마 다른 직장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았던 당시의 상황을 조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출판사가 제 책을 구매하겠다고 한 순간은 제 딸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다음으로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느꼈던 그 성공의 순간은 사실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7년 해리포터가 출간되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 그녀는 모든 어워드를 휩쓸었고 해리포터는 엄청난 입소문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한 북페어에서 전 세계 아이들에게 사랑받을 특별한 책을 찾던 대형 출판사 스콜라스틱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콜라스틱은 조앤에게 10만 달러의 판권료를 지불하고 미국의 해리포터를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녀는 오히려 무서웠다며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세상이 저에게 등을 졌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다 보니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오히려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이더군요. 그렇게 어느새 그녀는 항상 불안하고 불행했던 인생 속 좋은 소식을 즐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998년 미국에 소개된 해리포터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고 10개월간 80만 부가 판매됐습니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와 영화 계약도 체결했죠. 그녀는 곧바로 7개의 시리즈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기에 4편의 한 챕터는 13번이나 수정했다고 했지만 해리포터는 이제껏 존재한 적 없던 성공을 이뤘습니다. 미국으로만 봤을 때 1편은 100만 부를 판매하는데 1년이 걸렸지만 2편 비밀의 방은 10일 만에 100만 부를 팔았고 3편 아즈카반의 죄수는 3일 만에 100만 부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출간할 때마다 신기록을 세웠던 시리즈는 7편 죽음의 성물에서 첫날 전세계 1100만 부를 판매했죠. 심지어 해리포터 시리즈가 영화로 제작되었을 때도 7개 시리즈 모두 개봉 즉시 1위 자리를 빼앗았고 매번 세운 신기록들이 무려 10년 넘게 유지됐죠. 그렇게 해리포터는 역사상 가장 큰 소설, 영화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앤 롤링은 작가 최초로 억만장자라는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녀는 2001년 닐 머레이라는 의사와 재혼을 했고 2명의 아이를 더 낳으며 성공적인 아내이자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역할도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그녀는 하버드의 졸업 연설에서 인생이라는 도전을 앞둔 학생들에게 이런 조언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힘듦과 고난을 통해 지혜와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힘든 시간이 없다면 진정한 자신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고 인생은 끝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시험할 때 그렇게 찾게 된 당신의 모습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 속 조앤 롤링의 인생 스토리, 물론 누군가 겪은 삶의 고통을 수치화할 순 없겠지만 그녀는 끔찍했던 그 고통들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읽고 듣는 사람들에겐 자신이 느낀 부정적 감정이 아닌 행복과 웃음을 선물해 나갔죠. 그렇게 저를 포함한 전 세계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상상 너머의 이야기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해리포터라는 6000페이지의 스토리가 조앤 롤링의 아픈 기억들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 그녀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리포터를 접한 사람들이 단순 영화가 아닌 용기를 얻는 통로가 되었길 바라는 마음이 이번 스토리를 읽기 시작한 계기가 됐죠. 이번 영상 속 조앤이 마지막에 던진 메시지처럼 여러분이 역경과 위기를 지나갈 때마다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닌 나아가야 할 원동력과 자신만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